녹취 파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부분적으로 발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다른 내용으로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 주식이 정경심 교수의 주식인지 여부도 아직 판명이 안 됐고, 두 번째로 이 주식이 현금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실물 그대로인 상태에서 동생 집에서 발견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득 실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이득을 논하는 것은 조금 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죄의 의무는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진중권 교수는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완전히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이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나 이런 데서 좀 진중권 교수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입증 책임의 문제는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조국 정부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또 내년에 총선이라고 하는 큰 또 하나의 전쟁이 좀 다가오고 있거든요. 당이 좀 선출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단합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이 민주당 내 일반적인 당원들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민생도 어렵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예산과 입법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토론은 내부적으로 왕성하게 진행하되, 지금은 지금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의 힘으로 모아서 입법과 내년의 예산 그리고 내년 총선을 좀 준비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가 강하게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박원순 시장님을 서울시에서 모시기도 좀 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의 평소 언론관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권 변호사로서 수많은 인권 사건을 해결해 왔고 또 시민운동을 통해서 시민사회 발전을 해온 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이런 부분들 많이 요새 이용하시는데 이것을 언론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우자, 이런 큰 틀에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결국은 법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책임을 인정하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국가가 예전처럼 무슨 보도 검열을 하거나 통제를 하자 이런 발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넓은 틀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검찰개혁에 이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소망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에 있어서는 시대적 과제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좀 소명을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